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호퍼 타임이 돌아왔네요. 네, 저희 네. 쫄투 11 네. 40회째. 네. 마지막 회. 마지막 회를 찍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10년 넘게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360 예, 정남 이사님, 허윤아 팀장님, 광명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즌 11 찍는 동안에 코스닥 상장하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여전히 빌미로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계신데 잘 안 나오고 바쁘다가 안 나오고 계신 네.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되게 재밌는데요. 재밌게 차분하면서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스타트업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 드는 그쵸. 스타트업이라. 왜냐면 그러니까 창업 하신 분들이 비교적 이렇게 청년 창업이 많았잖아요. 쫄투. 예, 50대 이상 창업이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노년 창업. 노년 창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50대 창업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이 든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저도 이제 나이 든 사람이군요. 대표님, 어쨌거나 저 1부에 너무 재밌게 들었고 이제 그 회사의 서비스 내용과 어떤 취지인 건지는 충분히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 추가 좀 질문을 드리면, 근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뭐 법률 정책 규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여전히 아까 그냥 그 지금 B2C 서비스를 이제는 타겟해서 하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효능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차라리 뭔가 여기서 우리가 꿀팁이나 혜택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차 살 때 어디서 사면 지자체에서 감면해 주는 것과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뭐 여기 또 테슬라 오너가 되실 건데 테슬라 살 때 그러면 어디 가서 사라. 티셔츠를 테슬라를 또 입고 오셨네요. 차도 아직 안 나왔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원래 앞서갑니다, 원래. 그런 것도 있고요. 반대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무슨 뭐 재산세나 뭐 취득세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쩌다 보니 뭐 지방세에 관련된 거는 지자체별로 막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규제보다는 유저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혜택에 대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아이오퍼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좀 준비하는 게 있다라거나 뭐 그런 건 혹시 있을까요? 네. 뒤에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생활 법령 이런 것들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별 또는 중앙 법령 등의 서비스는 상당 부분 이렇게 전문가 못지않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특정 뭐 자동차의 프로모션이 있는 거야. 어디서 사면 가장 언제 사는 게 좋아라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각종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한 지식에 대한 질문 또는 정보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웹 검색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하면 챗 GPT처럼 모든 세상의 지식을 서칭을 합니다. 그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리 모든 지식을 다 서칭을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LLM에 주어서 답변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웹 검색이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것에 대한 이제 서비스가 될 거고요. 다만 그런 지식은 저희가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는데요. 뭐 정보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정보는 수시로 변동하면서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지식이고 매우 트렌디한 매우 빨리 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건 웹 서칭, 웹 검색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웹 검색의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요. 에브리온에서 테이큰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법률 섹터에 한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대비해서 차별점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률 쪽만 크롤링하는 곳에 비해서는 실시간 반영이 상대적으로 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고마운 질문이고요. 국회에서 법률 전문가시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률만을 서비스하는 것보다 저희가 낳은 특장점은 법률에 각종 정보를 붙여줍니다. 법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도 보고요. ESG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인물도 보고 각종 정책도 보고 그 법률과 관련된 논문 등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하고는 다르다. 종합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뉴스 정보를 봤을 때 뉴스와 관련된 법률 등도 다 같이 제공합니다. 이게 서로 데이터를 연결했다는 점이 저희가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만을 그 서비스하는 업체 등 예를 들어서 뭐 L로 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아주 큰 업체인데요. 그 업체의 경우는 법제처의 정보하고 연결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저희는 법제처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까지 하냐면 법안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시행령을 예를 들면 입법 예고를 하고 그것을 환경 영향 평가, 네. 규제 영향 네. 평가하고 네. 법제처 심사하고 차관의 국무회의에 가서 공포 시행을 하는 7가지 8단계를 네. 하고 나서 법이 비로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의 DB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는 그 과정을 다 트래킹해 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법안 또는 시행령 조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해, 어떻게 변동하려는 거 해, 정보까지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관련 업체라면 네, 네, 수소 관련 법령이 있다면 그 법령을 북마크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이 국회에 제출됐거나 또는 입법 예고됐거나 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거나 뭐 등등 그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알림을 줍니다. 그래서 로비도 할 수 있게끔. 로비라기보다는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네. 수 있도록. 네, 전략적으로. 예, 아, 네. 역시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품격 있는 말로 바뀌어서 나오네요. 네, 네, 네. 아, 네.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또 그렇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조민영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할루시네이션 관련된 질문을 하셨어요. 예, 타주가 다른 정보를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LLM을 쓰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네. 대응하고 아까 뭐 막을 수 계신지. 있다고 네. 우리는 네. 차단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크게 이제 3가지 기술로 저희는 대응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 지식 기반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요새 누구나 이제 채용을 하는데 RAG라고 합니다. RAG. RAG 기술을 저희는 매우 빨리 저희 도입을 해서 RAG라는 건 뭐냐면 네. 예를 들어 문서를 업로드하면 네. 그 문서를 업로드한 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네.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번역한 것을 기반으로 유사도 검색을 해서 답변을 뽑아내고 그것을 다시 LLM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로 바꿔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적용하는 기술을 RAG라고 하는데 그 기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LLM,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질문 외에는 다 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고, 저희 DB 가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할루시네를 피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하나는 답변에 항상 출처 레퍼런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답변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출처를 통해서 또 확인할 파악할 수 수 있게. 있는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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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저기 우리 이상균 부장님 질문도. 네. 질문. 왜 오늘 또 여기 딜사이트. 딜사이트에서 기자님도 오시고 부장님도 오셔서 네. 이상균 부장님은 사실 저희랑 우리가 어버큐. 네, 어버큐를 한 10여 년 네. 지금 어린이였는데 지금 다리를 다쳐갖고 오셨는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회사에 되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지금 뭐 투자 유치는 얼마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신지 좀 궁금하다고. 예. 저희 회사는 투자 유치 관점에서는 정말 초보고요. 네. 이제 막 프리 A를 마쳤고 네. 이 서비스를 7월 1일에 정식 런칭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 지표 또는 서비스 지표 등을 확보해서 네. 올해 하반기에 시리즈 A를 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해보려고. 아, 네. 그러면 뭐 하반기에 대략적인 뭐 모집하시고 싶은 금액이나 그리고 그 금액은 만약에 모집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사용하고 싶으신 건지 그것도 조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성급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는 다다익선은 아닙니다. 적정한 금액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온전히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개발자. 개발자 중원. 저희 새로 오신 부사장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분의 눈에 맞는 정말 탑티어 개발자들을 빨리 데려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구축 비용입니다.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인형의 눈을 이렇게 꿰듯이 하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규제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무려 2022년에 초기 스타트업이고 매출도 없는데 16명의 대학생 인턴을 6개월 동안 사용을 해서 만든 데이터가 규제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려고 하고요.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또 이렇게 성장과 비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매출을 통해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홍준 대표님 더 질문이 오늘은 뭐 충분히 말씀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제가 먼저 얘기 시작하면 얘기가 또 길다 그러실 거라서 근데 오늘은 또 길게 할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근데 편하게 하시죠. 일단 하나 느낀 점은 정말 사실 뭐 연배나 경력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나왔던 스타트업 창업자분들과는 다르지만 저는 이 업 자체가 그 차이가 좀 있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회 입법 쪽에 계셨기 때문에 아까 규제 정책 이런 데이터들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젊은 창업가가 혹은 나는 스타트업으로서 뭐 승부를 볼 거야 라는 의욕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마치 뭐 금융산업이 허가나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갖춰져 있는 회사구나.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 국정감사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냥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표님의 역량이나 노하우 그리고 그동안 하셨던 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가장 백본이 되는 뭐 규제 데이터를 그렇게 만드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일반 스타트업들이 그냥 금방 따라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회사만의 장점이 있고 대표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뭐 대부분 다 저는 동의가 되고 앞으로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거지만 B2B나 B2G에서 지금 B2C로 과감한 변신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유저들 입장에서 아까 효능감을 느낄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일반 유저에게도 내가 충분히 기꺼이 유료 비용을 내고 하면 왜냐면 우리가 넷플릭스도 이번 달 보고 나면 다음 달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에 휩싸이거든요. 그리고 저나 이유 대표님도 지금 챗GPT 뭐 20불씩 내고 있지만 사실은 약간 겉멋에 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효능감을 만들어내는 거는 대표님이 경력과 노하우만큼 좀 더 뭔가 젊은 감각 혹은 유저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국정감사 그런 케이스 이런 것처럼 더 좀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회사의 좀 미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되게 뭐 특수한 분야 그리고 내공 깊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유 대표님 어떠셨는지. 왜 이리 짧게 하셨어요? 오늘 대표님의 눈빛에 내가 압박을 느껴서. 저도 되게 비슷한 의견이고요. 일단은 좀 독특한 그런 영역에 유니크한 충분한 어떤 경험과 네트워크와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해서 충분한 어떤 진입 장벽은 쌓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뭐 AI 잘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난 2년 동안 설립하고 2년 동안에 실제 매출을 일으킴으로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뭐 2년 차에 AI 관련된 서비스로 17억 매출을 하고 BP 맞추는 거는 대단하죠. 상당히 뛰어난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고 B2C로의 어떤 전환이 사실 큰 도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전 잘 되길 응원을 하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회사의 어떤 규모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뭐 자금을 지금 프레이 자금 유치된 걸로 좋은 개발자 뽑아서 좀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 나가면 뭐 시리즈 A도 뭐 가능하고 충분히 더 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 코멘트나 저희의 코멘트에 대한 뭐 답변이나 오늘 출연 소감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포함해서 대표님 마지막 말씀을 듣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1의 마지막 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출연해 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대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다만 이제 방송이 아니면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네. 저의 고민을 이렇게 드러냈을 텐데, 아무튼 뭐 이런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되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송은강 대표님의 유튜브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봤습니다. 저도 홍준 대표는 아는데 왜 송 대표님만 얘기하세요? 아니 대표님 왜 이렇게 진중하고 유머가 없으신지 알았어요. 송 대표님의 무유머를 좋아하셨군요. 그 대단히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자는 어떤 관점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지 등을 공부하게 해서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봤고요. 송은강 대표님이 세상 제일 그윽한 눈빛으로 대표님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또 이제 평소에 유튜브에서 뵀던 송은강 대표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